안녕하세요. 온라인 농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돈 버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조회수 관련된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조회수 1000이, 과연 조회수 100이 무엇이 더 옳은 방법이고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 많은 초보자분들, SNS로 이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1조회당 수익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또는 조회수를 어떻게 높이나요? 왜냐면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은 내 블로그로, 내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은 당연히 돈이 많이 벌릴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시기 때문인데,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티스토리 하루 방문자 2,000명일 때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얼마일 것이냐에 대한 영상이 인기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 생각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토대로 한번 풀어볼 텐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과연 조회수가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돈 되는 것만 쓰면 될까? 혹은 자신만의 전략이 있는지, 나만의 글쓰기 전략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없으시다면은 제 영상을 보시고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변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한번 구글 애드센스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실 텐데, 이 페이지는 구글 애드센스 여셨을 때 우측 햄버거 바를 누르시고 보고서 누르시고 탑 페이지 요거 누르셨을 때 나오는 페이지입니다. 원래는 인기 페이지로 이제 나오는데 저는 영어로 써져서 나오더라고요. 인기 페이지, 탑 페이지 검색하시면은 요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12월 15일 날 기준으로 제 사이트 블로그 포스팅별 예상 수입과 페이지 RPM입니다. 자, 보시면은 RPM이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해봤을 때, 저는 잡블로그이다 보니까 이 RPM도 상당히 들쭉날쭉합니다. 중구난방이고.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가장 높은 RPM을 차지하는 글이 125 RPM입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RPM이란 거는 1000조회가 나왔을 때 기대 수익 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 조회는 16 페이지 뷰가 나왔었고 클릭 수는 두 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1달러가 벌렸었고 RPM은 125다라는 것을 한번 봐주면 될 것 같고, 뭐 쭉 밑으로 보시면은 22, 23, 19, 15, 뭐 5rpm, 6rpm, 5rpm 이렇게 있고, 밑에는 또 제가 RPM이 낮은 순서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RPM이 0.97 이렇게 나오는 페이지도 있다, 블로그 포스팅도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해당 페이지 뷰는 50으로 페이지 뷰가 집계가 되었고 클릭은 1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상 수입은 0.05. 자,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클릭률은 1 차이 나고 페이지 뷰는 오히려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자, 3배 정도 이게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상 수입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몇 배인지 지금 당장 계산이 바로 되지가 않을 200배인가요? 그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한 블로그 포스팅 내에서도 125 RPM을 가진 글이 있고 0.97을 가진 RPM도 있습니다. 조회가 많이 되지 않아서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16페이지 뷰가 나온 것, 그리고 50페이지 뷰가 나온 것, 50페이지 뷰가 더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RPM은 0.97이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 결국에는 글을 썼던 블로그 포스팅을 했던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이 같은 블로그 내에서도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자,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RPM이 한 개 블로그에서도 최대 지금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129배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조회수 1000과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낮은 RPM 이 0.97에서 RPM이 RPM 0.97에서 조회수가 1000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0.97달러가 벌리는 게 될 것이고, 최고로 높았던 RPM 이 125 RPM에서는 조회수 7.7만 나오더라도 똑같은 수준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실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조회수 1000을 나오게 하던 조회수 7.7을 나오게 하던 같은 노력을 들이고 같은 스타일로 같은 맥락으로 내가 글을 쓰고 있을 텐데 무려 수익이
이 조회가 지금 7.7, 1000 거의 뭐 100 배가 넘게 나는 그런 효율적인 글쓰기가 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7 명만 들어와도 1000 명이 들어온 것과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RPM이 높은 글들만 찾아서 정 적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회수가 낮더라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이런 높은 글들만 찾아서 쓰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영상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뭐 블로그를 보시더라도 결국에는 같은 맥락이죠. 돈 되는 글쓰기, 돈 되는 주제를 찾아서 글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라는 게 아마 일반적인 논리일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조회수가 큰 의미가 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회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은 뭐 하루에 1달러, 2달러도 안 되시는 분들이 아마 태반이실 텐데 조회수는 결국에는 내가 글을 써야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뭐 하나 두 개, 1-2 포스팅도 하기가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혹은 글쓰기 근력, 글쓰기 태도, 내가 글을 쓰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조회수가 당장에 나오는 글을 쓰셔야 됩니다. 조회수가 당장에 나오는 글이라고 한다면은 너무나 쉽겠죠. 당장 지금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슈라든가 당장 이번 달에 먹을 수 있는 제철의 음식이라든가 건강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날씨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사람들이 쉽게 찾아보고 쉽게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글들을 쉽게 쉽게 적어갈 수 있는 그런 글들에 대해서 적어보시고 내가 하루에 1-2 포스팅은 무조건 한다. 최대 5 포스팅도 해보겠다라는 그런 습관을 길러보시고 목표를 잡으시고 뭔가 계속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태도, 내 근력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여러 개의 글을 적고 조회수가 나오는 글을 적다 보면은 이런 125 RPM이 나오는 글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돈 되는 글쓰기만 계속 한다 해서는 제가 이제 이후에 설명할 텐데 돈 되는 글쓰기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저품질 먹고 한 달, 두 달 하다가 혹은 6개월 하다가 '에이씨 그러면 그렇지 뭐 이게 돈이 되겠어?'라고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작은 뭔가 글쓰기, 조회수를 나오는 작은 글쓰기들을 여러 번 해 보다가 양적인 부분, 퀀티티적인 부분을 얻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조회수는 퀀티티고 돈은 퀄리티라고 했을 때 퀀티티, 양을 만들지 않고서는 질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를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블로그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나 일이나 어떤 것을 스타트업, 킥오프를 할 때도 결국에는 양적인 부분에 먼저 질적인 부분에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양적인 부분에 오히려 좀 집중을 해 보고 이 양을 조금 더 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순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글을 적어 보시고 내가 글쓰기 근력도 얻고 글쓰기 습관을 기르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질적인 부분으로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글들을 골라보고 좀 찾아보고 이런 것을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누군가 좀 태도를 길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 조회에서 뭔가 체류 시간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은 블로그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결국에 블로그 지수가 올라간다 하는 것은 네이버에서 노출되기가 더 쉽고 혹은 뭐 구글에서도 노출되기가 더 쉽고 이런 지수가 올릴 수 있는 글쓰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글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SEO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 스스로 습득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나는 돈이 되는 글쓰기만 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조회수를 올리는 글쓰기를 했을 때 얻는 이점들을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적인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나는 돈 되는 것만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초보자분들께서는 당장의 큰 수익, 높은 수익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글을 한번 써 보면서 어떤 글에서는 RPM이 좀 적은데 어떤 글에서는 RPM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좀 구분하고 정리하는 습관, 분석하는 습관을 길러보시는 그런 공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회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인플루언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조회수보다는 뭔가 돈이 되고 질적인 부분을 연결하고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 되는 글쓰기를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제 티스토리로 시작을 하시는데 티스토리는 결국에 돈 되는 글을 쓰다 보면은 저품질에 너무 쉽게 걸리게 됩니다. 돈 되는 글 우리가 흔히 아는 대출, 지원금, 임플란트, 뭐 보험, 카드 이런 거를 쓰다 보면은 한두 개 쓰고 저품질 당하거나 한두 달 안에 저품질 걸리는데 이런 글을 썼을 때는 저품질이 쉽게 풀리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 광고성이 너무 짙고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어쨌든 그 티스토리 내에서 저품질을 구분짓고 그 뭔가 징계적인 부분을 내릴 때 모든 부분이 다 적용될 수 있는 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품질을 못 풉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때까지 들인 노력이 2 달, 3달 50개 100개 글을 적었는데 너무나 큰 좌절로 다가오기 때문에 바로 포기로 이어지고 이제 더 이상 뭐 글을 써서 돈 버는 거 SNS를 통해서 돈 버는 것에 대해서는 치를 떨게 되는 뭐 요런 길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도 또 포기하지 않는 분들 혹은 뭔가 좀 노하우가 쌓인 분들 같은 경우는 워드프레스나 구글 블로그로 또 넘어가시거나 티스토리를 하나 더 파는 그런 또 뭐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품질에 걸려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글쓰기 당연히 중요하지만 쉽게 또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돈 버는 글쓰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너도 나도 글을 쓰고 싶어 하고 너도 나도 돈을 다 벌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결국에 내가 상단에 올라가기가 어렵고 상단에 올라가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끌어내려질 수 있다. 쉽게 끌어내려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고 글을 계속 써나가야 됩니다. 자, 글을 써나간다는 것은 결국에 조회수를 올릴 때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이 곤두서서 하기 때문에 쉽게 지칠 수 있고 피곤하기 때문에 또 포기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는 돈 되는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조회수에 대한 의미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글을 계속 써가 나가시면서 많은 배울 것들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가성비가 좋게 조회수 대비 수익이 많이 나오게 노력 대비 수익이 많이 나오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만의 글쓰기 전략 뭐 이런 전략이란 거는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지만 뭐 롱테일 키워드 하는 것도 있었고 네이버에서 유입을 시키는 것도 있었고 외부 유입이라든지 네이버 블로그에서 옮기는 거라든지 네이버 카페에서 뭐 내 티스토리 블로그로 옮긴다든지 이런 전략을 유기적으로 합치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잠시 예시로 한번 적어 놔본 글인데 이렇게 뭔가 좀 구조적으로 짜 놓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 키워드를 문어발식으로 포스팅을 해 봅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조회수에 대한 의미가 긍정적이라 생각을 하시고 여러 키워드를 문어발식으로 한번 적어 봅니다. 자 그러면서 조회가 많이 나오면서 또 수익이 나오는 글에 대해서 이렇게 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보시면서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자 정리라는 것도 뭐 엄청 디테일하게 엑셀로 하나하나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본 거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적는 것뿐이라서 이거를 꼼꼼하게 하셔도 되고 꼼꼼하게 안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돈 되는 나만의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영상을 이제 우리가 다양한 영상을 보다 보면은 구글 애즈를 들어가서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서 구글에서 그 광고에 대한 입찰가를 확인을 해 보면서 '아 입찰가가 높은 글들을 적으면 되겠구나.'라는 식으로도 접근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결국에 구글 애지를 통해서 내가 글을 써보지도 않고 수익을 검색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글을 적어보고 실제로 나의 구글 애드센스 지갑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서 이거를 분석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자전거를 아무리 동영상으로 타는 거를 본다 해서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이 탈 수 있나요? 결국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제로 자전거 타보고 뒤에서 누가 붙잡아 주기도 하고 내가 내 스스로 페달도 밟아 봐야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남이 해 놓은 거 아무리 잘 정리된 거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고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 글을 적어 보시면서 나만의 돈 되는 키워드를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돈 되는 블로그를 하나를 정하셨다, 하나를 찾았다라고 하시면은 다양한 롱테일 키워드를 적으시면서 그 메인 포스팅으로 다 연결을 시켜보는 겁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 뭐 제가 이제 잡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뭐 동물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카드, 대출, 이벤트, 뭐 여행 등을 막 적다 보니까 돈 되는 키워드, 그 해당 돈 되는 키워드를 1등에서 3등까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예시입니다. 이 예시이기 때문에 RPM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라는 RPM은 200이었고 카드는 RPM이 90이었고 여행은 RPM이 20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나는 대출이 가장 효과가 좋은 RPM, 돈이 되는 키워드니까 대출과 관련된 롱테일 키워드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서 이것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혹은 몇 기간을 잡고 하루에 2포스팅, 3포스팅을 계속 적어 나가는 겁니다. 월 뭐 조회수가 많지 않더라도 롱테일 키워드는 많지 않겠죠. 많지 않더라도 네이버 유입을 노린다든지 다음에서 뭐 극소수 유입을 노린다든지 하더라도 이 대출 RPM이 200 나왔던 그 키워드와 관련된 롱테일 키워드를 엄청나게 무수히 적습니다. 그 적으면서 그 내용 안에 결국에는 내 메인 RPM이 200이 나오는 블로그 포스팅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게 작업을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대출이라는 어, 어떤 내 특정 키워드, 내가 적었던 메인 키워드를 적었던 그 블로그 RPM이 200이 찍힌 걸 봤을 때 대출에 대한 롱테일 키워드를 대출 플러스 A라고 해놓고 A에 대한 내용을 쭈루룩 적어가다가 이 본문 내용 중간에 이 대출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디테일하게 혹은 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해놓고 이 RPM이 200이 나왔던 페이지로 이동을 시킨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지식인에서 할 수 있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할 수 있고 다양한 커뮤니티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결국에 외부 유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외부 유입이 아니라 내 블로그에서 내 블로그로 이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외부 유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돈이 되는 포스팅으로 내가 여러 개 글을 작성하면서 한 곳으로 깔때기처럼 모이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대출이라는 RPM이 높은 글을 알고 나서 여러 개의 롱테일을 쭈루룩 적다 보면은 결이 다 비슷할 겁니다. 이 결이 비슷한 글들이 뭐 50개, 100개가 쌓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티스토리라든가 워드프레스, 구글 블로그로 글을 한 번에 이동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블로그는 대출과 관련된 내용이 모여 있는 단일 주제 블로그가 되겠죠. 자, 결국에는 전략적으로는 이렇게 1, 2, 3, 4 이거를 하나의 뭔가 구조적으로 연결을 시켜 놓고 이거를 무한 반복한다. 무한 반복할 때 뭔가 노동력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게, 시간적인 부분도 줄어들 수 있게, 내가 피로도도 줄어들 수 있게,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결국 이게 요즘에는 AI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우리 초보자분들께서는 오랜 시간 뭔가 저품질에 대한 것도 좀 저항력이 높아지고 내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도 혹은 뭔가 이렇게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시스템적인 구조도 머리로 한번 짜보면서 할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사업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린 내용은 조회수가 1000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회수가 100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회수를 1000이 나오게 하면서도 조회수가 적을 때도 나오는 글쓰기를 내가 구조적으로 알고 있고 정리해 놓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드냐. 결국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또 생각일 수 있고 저보다 더 고수분들 혹은 또 초보자분들께서 보시면서 이런 여건이 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글쓰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동조를 하신다던가 이해가 되시고 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은 또 이제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